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많아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비트코인에 왜 하는 게 더 낫냐면 명확한 세계적인 쓸모가 인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전략적 준비자산 그리고 전략적 비축을 하겠다. 그게 코인 하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동환입니다. 일단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에 SEC 위원장을 해고하겠다. 트럼프가 워낙 이런 화법을 많이 써요. 뭐 첫날에 뭘 하겠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크립토를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SEC 위원장 이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은 굉장히 나쁜 인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제 환호성이 한번 나왔고요. 또 하나는 나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에 CBDC는 없다. CBDC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 CBDC 발행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크립토를 그냥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요게 이제 하나였고, 또 하나는 뭐 암호화폐 못 살게 구는 사람들 내가 다 없애겠다. 요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더 이상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갈 필요가 없게 하겠다. 지금도 보면 단일 국가로 제일 채굴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의외로 비트코인 채굴을.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가령 텍사스 이런 데서 비트코인 채굴 많이 하는데 주로 풍력 발전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 전기가 좀 약간 남아 돌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비트코인 채굴하게 해주고 들어가는 비용 좀 보조금 얹어주면 굉장히 싼 가격에 비트코인 채굴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걸 아마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 21만 개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요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대통령은 바이든이잖아요. 바이든은 또 이제 암호화폐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한번 보여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움직인 3만 개라는 규모 자체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례적일 정도로 큰 금액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3만 개를 팔지 않았어요, 미국 정부가. 그냥 움직인 거지. 근데 이 코인 투자자들은 그 움직이는 내역 자체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만 개가 일단 움직이면 이거 팔려고 이러나 설마? 이러면서 이제 좀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거의 7만 달러까지 가까이 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 3,500달러, 4,000달러 정도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죠. 이게 좀 약간 디테일한 얘기인데, 좀 오늘 방송 촬영하는 날짜가 8월 1일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왔는데 뭐 동결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4% 가까이 상승이 있었고, 비트코인은 가격을 잘 유지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떨궜는데, 시장에서 이유로 보는 거는 미국 대선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해리스가 트럼프를 3%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생각보다 미국 대선에 굉장히 강하게 묶여 있다, 바인딩이 되어 있는 상태구나라는 걸 느꼈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게 지금 각인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장 사람들 머릿속에. 해리스는 아직 명시적으로 내가 암호화폐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밝힌 바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의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두루두루 표를 끌어오면 좋잖아요. 뭐 딱히 박하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나는 바이든처럼 막 무자비하게 할 거야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상황 봐가면서 합리적으로 잘 할 생각입니다. 저도 비트코인 좋아해요. 뭐 약간 이런 톤으로 가게 되면 또 비트코인 가격이 좋을 수 있고,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두 후보 모두 바이든처럼 대놓고 코인을 억압하고 뭐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닌 거고, 근데 다만 트럼프는
어떻게 좋게 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 자체는 트럼프가 됐을 때 더 크게 반응하겠지만 해리스가 앞으로 또 트럼프처럼 뭔가 공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21만 개면 어느 정도 물량이냐면 비트코인이 한 100년 후까지 총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수가 2100만 개예요. 21만 개면 1%고 정확하게는 21만 3천 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1%가 넘어가는 물량인데 잠재적인 불안 요소거든요. 미국 정부가 그냥 수틀리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금액이고 실제로 최근에 독일 정부가 한 5만 개 정도를 또 팔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또 다 받아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고 그래서 이 잠재적 위험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안 팔고 우리가 보유할게 라고 하는 게 이제 실현이 되는 순간 그런 점에서 있어서 확실히 가격적으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트럼프랑 대화해 본 적 없어 추측하는 건데 트럼프는 사업가잖아요. 이 사업가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에 엄청 가중치를 줍니다. 근데 트럼프가 최근에 뭘 경험했냐면 이더리움 ETF를 한 30억 원어치를 팔아가지고 30억 원어치 이더를 번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을 거예요. 이거 돈이 되네? 라고 느꼈을 거고 올해 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트럼프 지지자들 대상으로 판매하는 굿즈가 있어요. 올해 초에 팔았던 건 이제 트럼프 스니커즈예요. 이게 또 완판이 됐어요. 트럼프도 이거 누가 샀지? 보니까 의외로 비트코인 결제한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통화로서 작용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CNBC인가 하고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암호화폐가 대안적 통화로서 기능하는 걸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 바이든 임기 내내 그러니까 바이든 임기 내내 크립토 업계를 굉장히 탄압을 했었고 그런 점에서 어차피 내가 다음 대선에 나가서 바이든이랑 붙어야 되는데 각 세우기도 굉장히 좋은 이슈인 거고 여러 가지가 계산된 아마 행보가 아닌가. 선반영이 돼 있던 거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 오늘 새벽에 떨어진 거는 트럼프가 총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수가 됐고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때 가격이 5만 8천 달러예요. 총 맞았을 때 가격이.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6만 3천 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효과로 오른 게 5천 달러 정도라 보시면 되고 6만 3천 달러 있다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하는 발언 때문에 또 올라간 게 한 5천 달러 정도 돼요.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8천 달러에서 10,000달러 정도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고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어제 까먹은 거죠.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한 2,500달러 정도 지금 까먹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기대감이 얼마 남았는지 좀 측정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견적하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올랐냐 그러면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5만 3천에서 7만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한 3주 만에 갔거든요. 근데 5만 3천에서 7만까지 갔던 거에 대부분의 효과는 사실 비트코인 ETF에서 어마무시한 투자금이 순유입이 있었어요. 한 30억 달러 정도 돈이 그냥 뭉텅뭉텅 들어왔고 대부분이 블랙록이라고 하는 그 블랙록 ETF로 들어왔어요. IBIT라고 하는. 근데 글로 들어와서 약간 저도 보면서 어리둥절할 정도? 이 가격이 낮은 가격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6만 달러 이상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0억 달러 정도는 6만 달러 아래서 들어왔지만 20억 달러 정도는 6만 달러 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 자체가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효과가 겹치면서 가격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효과가 없어져도 사실 ETF로 들어온 돈 자체는 남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다 같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보는 게 대략 이때 들어온 돈이 워낙 많아서 이게 지지선 일종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거는 이 질문이잖아요. 기대감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당선과 동시에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 게 트럼프가 꿈꾸는 세상이 미국만 잘 사는 세상이에요.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양반은.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블록화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하고 딱 맞거든요. 그래서 블록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되는 것만으로도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은 전고점보다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의 전고점이 68,000이에요. 근데 68,000 이하에서는 저는 사도 큰 걱정은 없다. 트럼프랑 상관없이 지금 네. 괜찮다. 이미 ETF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 진짜 시끄럽겠다. 대선 기간 내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하고 계속 여론조사 나올 거고, 거기에 막 일희일비해서 가격이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데 코인이 이렇게 널뛰기 시작하면 투자를 지금 비트코인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뭔가 싶을 거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니 제가 이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나온 방송들을 챙겨보시면 나오는데 한 4만 달러 밑에서는 사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누구나 사도 된다 지금은. 근데 요즘은 가급적이면 다른 거 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일단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6월부터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올해 초의 가격이 46,000달러, 48,000달러 이때에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ETF 승인이 돼서 출시가 됐고 가격이 4만 달러까지 내려갔다가 2, 3월에 크게 올라서 73,500달러까지 올랐었고, 그래서 1분기로 치면 올해 1, 2, 3월로 치면 비트코인이 거의 그냥 글로벌 에셋 중에 상승률이 원탑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70%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4, 5, 6월에 좀 죽을 썼어요. 그래서 4, 5, 6월 2분기는 10% 이상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미는 뷰는 뭐냐면, ETF는 기존에 코인 투자를 한 분들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신규 투자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하던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ETF로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돈이 그러면 이제 어떤 돈이냐, 굉장히 좀 상승과 유동성을 쫓아다니는 이제 한머니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1분기에는 70% 가까이 올랐지만 2분기 돼서 얘가 좀 비리비리하니까 이제 다른 AI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갈아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금융 환경 자체가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상승 모멘텀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로 이제 지켜주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상승 같은 경우는 그래서 4, 5, 6월에 비트코인이 죽을 쓰고 7월 초에 거의 이렇게 가격이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형국으로 떨어졌어요. 원래 한 7만 달러 하던 애가 5만 3천 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이제 독일 정부도 자기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 5만 개 팔겠다고 해서 실제로 팔기 시작하고 시장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 5만 3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7만 달러 선으로 올라가게 됐던 계기도 비트코인 ETF 쪽에서 일종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보실 때는 ETF가 제일 1순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후에도 그러니까 너무 7만 달러가 높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상승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라고 보냐면 빨리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사실 투자자들한테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요건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갑자기 바이든이 3만 개 비트코인 옮기고 분위기 좋았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 가지 요건으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근데 이게 처지게 되면 8월부터는 사실 이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S&P 500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선 직전 3개월의 주가 상승률이 사실 재선 여부하고 되게 관계가 깊어가지고
아마 이 유동성도 공급하고 뭐 금리 인하도 하고 뭐 지금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 하겠다는 식으로 거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저의 관심사는 여기에 코인이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금융 환경이 제약적이니까 될 놈들만 골라가지고 지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아직은 애매한 것 같아요. 판단하기.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코인만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좀 관심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의의가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막판 한 2주 남겨놓고 이제 상황이 급반전되어서 사실 승인이 된 거고요.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냐면 일단 이더리움 ETF라는 거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는 서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거래소 관련 규약 서류인데 19B-4라고 하는 서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S1이라고 하는 이제 증권 신고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현행법을 보면 S1 서류를 낼 때는 그 기초자산, ETF의 기초자산에 증권이 40%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비율상으로. 뭐 ETF는 여러 가지 에셋을 믹스해서 만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은 사실상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반응이라고 하면 이제 뭐 좀 분리해서 볼 수 있겠는데 거래량 자체는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나왔어요. 문제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막 엄청난 폭등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다는 건데 돌이켜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때도 똑같은 약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승인 출시가 된 이더리움 ETF가 총 8곳 정도가 있는데 초기에는 그 중에 한 곳은 기존에 이제 투자 신탁을 ETF로 전환을 한 거고 나머지는 다 신규 ETF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7개는 잔고가 0인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한 개는 전환이기 때문에 이미 이더리움이 잔고가 많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들어있던 이더리움이 한 100억 달러어치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투자 신탁은 환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렸었고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비트코인 때도 나왔었습니다. 한 이 초기 20일 정도. 그래서 이더리움 ETF 때도 한 초기 한 달 정도는 가격에서는 좀 재미없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 실제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 반응이 없었다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3일 동안 그러니까 예전에 전환된 ETF 이걸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만든 ETHE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이제 ETF인데 여기서 나온 물량이 한 11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물량의 한 10% 이상이 3일 동안에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가격 자체는 큰 탄력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공교롭게 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번 ETF 같은 경우는 원래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돼요. 그래서 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쉽게 설명하면 이더리움을 맡겨놓고 이자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이자가 보통 한 3에서 5%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ETF를 사게 되면 이 스테이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물 대비 ETF의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품으로 설계가 된 상태다, 애초에. 그래서 조금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거의 100% 가깝다고 저는 보고 왜냐하면 이제 21년 불장 상승장 때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도 거의 한 5%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지금이 더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달에 일찌감치 전고점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작년 6월 달에 블랙록이 ETF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 만들어 볼게 라고 선언을 하면서 가격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점이 25,000달러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7만 달러 조금 안 되고 새로 나온 고점은 한 73,500달러 정도니까 대략 한 3배 정도가 오른 거고
이렇게 오르는 사이에 별다른 호재가 없었습니다. 뭐 트럼프 많이들 최근, 그건 아주 최근 일이고, 그래서 상승의 대부분은 ETF 효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관심도가 낮다 혹은 뭐 가격이 지금 조금 덜 올랐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업사이드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이더리움을 ETF를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셔서 좀 지켜보셨던 분들은 좀 주시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월 11일부터 거래가 됐거든요. 올해 1월 11일. 근데 한 1월 말까지는 좀 침체기였고 2월이 되자마자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대략 20일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건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ETH라고 하는 그 기존 전환된 이더리움 ETF에서 나오는 유출 물량의 속도가 비트코인 ETF 때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로 빨라요. 그래서 아마 출시 이후 이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한 2주나 3주 정도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또 어떤지를 봐야 돼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시총이 한 20에서 25%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시총이 작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ETF 때문에 3배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 효과를 지금까지 거의 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총이 작으면 상승폭이 더 크고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뭐 1,000만 원 돼도 그렇게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다. 근데 다만 지금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꼭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다 털어서 지금 이더리움 샀겠죠.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ETF를 실제로 발행을 한 뭐 바네크라든지 이런 이제 회사들은 다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제외한 크립토 진영에서도 사실 다음 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ETF가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이 SEC에서 제일 우려했던 건 뭐냐면 가격 조작 가능성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어요. 이거를 좀 줄여줬던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시카고 상업거래소, 우리 CME 거래소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이 미리 상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현물과 선물 가격을 대보니까 뭐 거의 비슷하다. 그럼 뭐 시장에서 조작 안 하는 거구나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됐고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CME 거래소에 선물이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혹여라도 크립토에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후보가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솔라나 ETF 가능할 수 있겠다.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절차대로 CME 거래소에 솔라나의 선물이 상장이 된 후에 그리고 데이터가 또 쌓여야 돼요. 한 1년 정도, 1년 이상 쌓인 후에 검증을 끝내고 ETF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약간 꼼수기는 한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검증이 됐으니까 ETF는 합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 뭐 50%, 이더리움 40%, 솔라나 1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우회 상장이죠. 뭐 아니면 10%가 너무 부담스럽다. 뭐 1%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사실 비집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코인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다음 ETF 타자는 뭐야? 솔라나? 리플?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조금 보셔야 된다. 그건. 사람은 경험에 있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은 2017년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은 17년에 경험했던 상승장 또 21년에 경험했던 상승장을 기반으로 생각하시는 게 강해요. 당연한 거고. 근데 코인의 역사가 지금 비트코인부터 따져도 한 14년, 1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제외하고 상당수의 알트코인이 없어질 거다라는 시각은
그냥 크립토 업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으로 존재하는 시각이고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투자할 때 내가 뭐 원코인 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뭐 이거 뭐 한 10년 들고 가도 돼? 이런 얘기를 할 때 일단 원칙이 조언 드리는 원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코인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물렸거나 뭐 이러면 조금 방안을 찾아야 되고,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면 높은 확률로 알트코인들이 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근거가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알트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알트장 언제 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듣는데 이 기준이 있어요. 알트장이 뭐냐? 알트장이라고 하면 보통 뭐 사람마다 기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업계에서 알트 시즌이 온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50위 이내에 있는 코인 중에 75%가 90일 기준, 최근 90일 기준으로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을 때 그걸 알트 시즌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수가 있어요. 알트 시즌 인덱스라고 해서 지수가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제가 보고 왔었는데 지금 지수는 14 정도. 그럼 이게 지수가 75 이상이면 알트 시즌, 25 아래면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즌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력이 굉장히 강한 시기라는 거고 지금은 비트코인 시즌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알트 시즌을 기록하는 이 주기 있잖아요. 주기의 폭이 2020년 이후에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트 시즌이 옛날보다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알트코인의 대부분이 뭐 SEC에선 증권성 코인들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행법이랑 굉장히 부딪히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세계 각국 정부들이 지금까지는 이 시장을 그냥 내팽개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디파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덩치가 커져서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규제를 받다 보면 감이 안 되는 알트코인부터 사라지고 있고 이미 앞으로도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이제 2021년까지는 어떤 식으로 코인 가격이 올라가냐면 처음에 예외 없이 비트코인이 상승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뒤늦게 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격을 받치는 사이에 요 구간에 이익을 본 사람들이 요걸 이제 현금화해서 요걸로 알트코인을 삽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순환매 관계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상승 같은 2024년 상승 같은 경우는 ETF 수요가 거의 모든 걸 다 했다고 했잖아요. ETF는 순환매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얘네는 돈이 요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ETF 안에 돈이 묶여 있는 상태라서 순환매를 할 수가 없어서 알트 쪽으로 돈이 좀 그나마 덜 갔던 거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올해 3월에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전고점 돌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21년에 잘 나갔던 알트코인들이 전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참고해야 될 투자 사항이라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더리움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ETF 승인이 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 드려요. 솔라나를 사는 게 한 1년 정도 수익을 봤을 때는 훨씬 좋을 수 있다.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취지는 사고 신경 안 쓸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비트코인이 훨씬 좋은 수단이고,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많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비트코인에 왜 하는 게 더 낫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명확한 그 세계적인 쓸모가 인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쓸모가 뭐냐면 약간 중립적인 성격의 대한금융 네트워크라는 성격이 이제 인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전략적 준비자산 그리고 전략적 비축을 하겠다, 비트코인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냥 사실은 코인 하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됐어요. 최근에 국제 질서가 바뀌면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 금융망을 통해서 모든 돈들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요 이제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받으면서 요 어떤 세계화의 흐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제 결국 브릭스라는 어떤 국가, 러시아, 중국 뭐 이런 이제 블록과 그 이외 서방 국가 블록으로 아마 나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서방 국가 블록은 그냥 스위프트를 쓰면 돼요. 근데 요 블록은 쓸 게 마땅한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비트코인이 요 둘 다 쓸 수 있는 유일한 금융 네트워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이게 전략 자산으로서 말이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비트코인 장기 투자가 괜찮아 보이는 지점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저는 반감기 이후에 오르는 상승을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효과로 보거든요. 반감기라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가 채굴자가 있어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채굴자한테 주는 돈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네가 먹던 거에 반만 먹어도 이게 유지가 되나 보자.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본질적인 의미이고, 근데 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가 이제 한 4년 정도 더 존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제 반감기 때 요 과정 절반으로 줄여서 채굴자들이 막 근근히 살아가는 요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 많이 팔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내려갔던 가격을 다시 이렇게 올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엄밀히 보면 반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 옛날 같으면 이게 반감기가 확 줄어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50개였어요. 반감기 하면 25개가 돼요. 그럼 되게 많이 줄죠. 근데 지금은 줄어드는 게 3개, 3.2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반감기 효과가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높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반감기만으로 8월부터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 이거는 조금 코인 안 하시는 분은 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반감기 효과보다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그럼요. 지금 미국 정부가 21만 개 중에 3만 개 딴 지갑에다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칠링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약간 얼어붙는 위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장기로 비트코인 투자를 해라, 그럼 뭐 주저없이 전고점 밑이니까 그냥 사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이제 단기 이슈잖아요. 역대 보면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격이 주식 같은 경우 오르기보다는 떨어지는 케이스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금리 인하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정말 약간 침체로 갈 것 같은 상황에 이 경기를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나왔던 금리 인하냐, 그러면 시장에 뭔가 어려운 게 없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부양해주는 그런 효과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이제 금방이라도 꼬라 박을 것 같은데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경착륙, 금리 인하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파월이 이제 얘기했던 거를 보면 지금 고용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몇 달 전부터 고용이 중요하다. 고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실업률은 한번 늘기 시작하면 급격히 늘어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장에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가 이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다. 그러면 저는 코인 가격에도 별로 메리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인은 정말 전통적으로 개인들이 사는 자산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직장을 잃고 뭐 돈이 없고 지금 당장 소비할 게 없어서 뭐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데 코인에 투자를 할 것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이제 어떤 성격인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파월과 뭐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완화적인 어떤 시장에 돈을 푼다고 하면 그 이유는 명확해요. S&P 500을 살리려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거꾸로 엉뚱하게 코인으로 간다? 그럼 좀 싫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못 가게 막아놓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지금 21만 개 있는 비트코인을 막 계속 어디론가 보내서 이상한 이제 혼선을 준달지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금리 인하의 성격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3월 달에는 엄청 돈이 많이 들어왔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 김치 프리미엄 10%는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 이후에 4, 5, 6월 동안 10%가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투자자들도 좀 이거 아닌가 봐, 힘이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고, 특히 한국에서의 코인 투자자들은 사실 코스닥 투자자들이랑 거의 겹칩니다. 굉장히 위험 투자를 많이 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잘 가는 자산을 좀 찾아다니는 그런 이제 성향들이 있고, 옛날 같은 경우는 코스닥만 했었는데 요즘엔 이제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주식도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코인 잘 안 가네? 그럼 나 저기 뭐 QQQ 넣으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는 좀 그게 실체적 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김치 프리미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이게 코인 시장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끼리 하는 말로 코인 상승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승의 주체가 있어요. 항상 고래 투자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 가격을 올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팔아야 끝나요. 근데 팔려면 누가 받아줘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김치 프리미엄을 감수하고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있어야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은 그런 데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고,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마냥 낮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사실 이제 최근 한 주를 보면 지난주 그러니까 7일 전에만 해도 김치 프리미엄 0.5% 막 이랬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2.5%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김치 프리미엄은 보통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좋다. 일단은 뭐 시장의 효과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ETF 효과의 주요 기대가 기관 투자자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ETF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ETF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관 투자자 물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고, 특히 이제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또 투자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ETF는 허용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국내 전문가들이 ETF를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주요하게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허용했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가의 손실이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 손실 크게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 근데 그 우려는 어느 정도 뭐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들어왔을 때 ETF가 그러니까 승인된 날 혹은 뭐 거기서 일주일, 10일 이내에 확 열어줬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열어주게 되면 뭐 좀 그런 효과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인식은 개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그것 때문에 코인 투자하는 거예요. 업사이드가 높고, 제가 생각할 때 코인 투자의 특징이 뭐냐면 주식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알트 시즌 하냐면, 그러니까 알트 시즌이 뭘 의미하는지 봐야 돼요. 알트 시즌이 뭐냐면요, 아무 코인이나 사도 10배, 20배가 가는 게 알트 시즌이고, 실제로 이게 2017년, 21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야 이거 코인 갈 것 같아, 뭐 잘 간대, 샀어요. 내가 10배를 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투기성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코인 투자 안 하죠. 근데 이제 다만 투기성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더 좀 필요한 게 그러니까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알트 시즌이 다가오는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 얘기는 과거처럼 아무거나 샀을 때 10배, 20배 가는 시장이 더 이상 아닐 거라는 거거든요. 코인 시장이. 그럼 뭐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뭘 사면 안 되는지, 뭐는 사도 어느 정도를 보유하는 건 괜찮은지, 이런 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코인 투자를 해서 먹어본 사람만이 다음에 코인 투자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손해 안 보고 최대한 뭐 제일 좋은 건 이익을 보는 거겠지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쭉 올랐으니까 또 떨어질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 기간에 최대한 이익을 잘 보존해서 다음에 어떤 신종 디지털 자산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때 그 모멘텀을 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디나 가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본인이 코인 투자에 웬만한 내공이 없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쳐다보지 않는 게 좋고, 저도 실제로 어쨌든 코인 업계에서 실제 트레이딩도 하거든요. 한 번에 투자하는 코인의 개수가 4개를 요즘엔 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팔로잉이 안 돼요. 그런 걸 좀 하시는 게 좋고, 제일 자신이 없다, 나는 코인 잘 모르고 비트코인 뭔지 모르는데 그냥 저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미래인 거는 같아. 마치 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처럼 피처폰의 시대가 가고 스마트폰이 왔잖아요. 그 다음이 뭐가 오겠지만 아무튼 이런 흐름 자체는 나는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적립식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적립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막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는 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신이 그렇다고 하면 1년 수익률 얼마를 원하는지. 보통 여의도에서 1년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 25%다. 그러면은 막 박수 치거든요. 잘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 특히 코인 투자자들한테 저 연평균 수익률이 25%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웃음 친단 말이에요. 야, 왜 이렇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코인으로 굉장히 일확천금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 시장도 제도권으로 이미 많이 들어왔고 비트코인 ETF 된 것만 봐도 알겠지만, 그래서 좀 그에 맞춰서 지금은 투자하는 센스를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